제목은요. 이재명 도장 찍은 대북 사업 모르쇠, 이화영이 나 몰래 난 결제 클릭만입니다. 지난 토요일 조사 때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 하나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인 이 대북 사업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했다는데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당시 경기도 공문을 살펴보더니 이 서류를 가져오니 결제를 한 것뿐이란 취지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화영이 나 몰래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요. 여기에 이화영이 쌍방울에서 돈을 받은 것을 알고도 그런 사람을 썼겠느냐 이렇게 반문했다라고 합니다.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변호사비 대납 소설 망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까지 없는 말을 지어낸 건데. 가족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가족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이화영 전 지사의 아내에게 접근해 회유한 의혹으로 이재명의 입 박찬대 최고위원 이 사법 방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인과 통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1분뿐이었다. 괜히 프레임에 말려들기 싫어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 전 부지사 지난 7일 옥중 편지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자신의 진술 한번 뒤집었습니다. 인정하라는 검찰의 집요한 압박이 있었다. 마치 이재명의 참고인 신분 같은 수사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7일이라는 날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그날이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요. 검찰도 중요한 분의 조사를 앞두고 의견을 낸 거 아니냐. 피고인을 위한 게 맞는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의심이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까지 지내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시고요. 그럼 이분을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 큰 검사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꼬투리 잡힐 텐데요. 이게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잖아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둘러싼 검찰 수사, 검찰의 정치 사냥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중인 이 수원지검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앞서 민주당의 이런 일련의 행보 최악의 사법방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놓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앙지검 수사팀은요. 김만배, 신학님 허위 인터뷰 의혹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책 3권 값으로 1억 6천여만 원 받은 신학님 전 위원장. 오늘 피의 사실 유포죄로 검찰을 고소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10여 년 만에 연락해 대화만 했다는 신 씨와 김만배 씨의 해명과 달리 인터뷰 전부터 연락을 주고 받거나 화천대유 사무실에 드나든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여름에 화천대유 사무실 방문한 사실도 혹시 있으실까요? 재작년이란 몇 년이죠? 21년도 여름입니다. 유정이 갔나요? 예? 유정이 갔나요? 2021년 여름에 화천대유 사무실 방문한 적이 있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와가지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갖다 대세요. 그래서 기억으로는 14일 전에는 연락한 게 없다는 건데 그게 기억으로만 없는 게 아니고 네. 없어요. 기록으로는 없다, 있다를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죠? 그죠? 저는 15일 이전에 간 적이 없어요. 네, 거기까지만 얘기할 테니까 오늘은 당시 발언을 하셨을 때는 그 전에 연락을 하셨던 걸 기억을 못했다는 말씀이신. 그 14일 이전에는 연락한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거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간 적도 없고 14일 이전에는 통화한 적도 없어요.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김진희 변호사님.
검찰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김만배 씨, 신학림 씨, 대장동 일당들 관련된 휴대폰 전화 포렌식 감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만배 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 네. 배후에는 이제 정치적 세력이 있다. 그리고 그 배후가 바로 이제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는 2021년 9월 그리고 지난해 3월에 정진상, 김만배, 신학림 측의 통신 자료를 일일이 살펴보면서 이 대표 측의 개입 의혹을 열심히 수사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는 김만배 씨하고 신학림 씨가 지금 문제가 된 이 허위 인터뷰 의혹이 일고 있는 이 인터뷰가 실제로 이제 21년 9월 15일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인터뷰가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된 게 지난해 3월 6일인데 이 날짜, 그러니까 21년 9월 15일하고 지난해 3월 6일 네. 이 전후로 해서 이 대표 측, 그러니까 정진사 실장 등의 이제 이 대표 측과 김 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 간의 통화 기록이라든가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주고받은 것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병민 최고위원님, 신학림 씨가 검찰 조사 들어가기 전에 나와서 취재진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발언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14일, 15일 전에는 만난 적, 연락한 적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뭔가 포렌식 기록으로 있다,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지 못하겠다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신학림 씨의 인터뷰를 보면 고민이 꽤나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2021년 9월 15일 본인이 사적 대화 인터뷰 주장하고 있는 그 전에 김만배 씨를 만났던 일이 없다라고 네. 확신한다면 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신학림 씨를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 같으면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면 대질신문이라도 하자. 나를 본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봤다고 하는 그 시간에 나는 어디에 있었다 등에 대한 주장들을 하는 게 통상적으로 억울한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근데 기자들의 묻는 질문에 유령이 같나 이렇게 답을 회피하는가 하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증거가 있으면 검찰이 가져오겠지 네. 등에 대한 주장을 하는 건 누가 봐도 관련된 내용 속에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여러 의혹을 회피하는 범죄 피의자의 모습처럼 지켜보게 되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의혹의 복판에 서 있는 분이 대한민국 언론을 대표하는 하나의 언론인이었다는 사실을 좀 잊지 말고 관련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좀 피력해 주기 바랍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하지만 신학림 씨는 검찰을 역으로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이런 정황이 밖으로 퍼지는 것 자체 검찰이 잘못해서다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신학림 위원장님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다만 저는 이게 민주당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비슷한 제가 가짜뉴스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장동 그분. 모 종편에서 엄청나게 떠들었습니다. 대장동 그분 이재명 대표다. 근데 그거 전혀 근거 없는 일이었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왜 배후 조사 안 합니까? 저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관련이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법무부 장관도 정말 공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한동훈 장관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거 개별 수사에 법무부 장관이 가이드라인 치는 거예요. 또 민주당이라고 특정 정당을 적시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강큰 검사 옛날에 간첩 조작 사건 했던 강큰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거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김병민 최의원님 방금 박 부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용 물타기로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반박하실 겁니까? 민주당에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를 먼저 해야 됩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한 보름 정도 앞두고 있었던 2월 21일 JTBC가 관련된 조우영 씨 내용을 바탕으로 윤석열 검사의 커피 한 잔으로 사건을 봐준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네. 그 내용들이 조우영 씨가 아니라고 했던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놓고 보도를 했던 상황들, 전혀 새빨간 거짓말에 대한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JTBC 언론사도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된 3월 6일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윤석열 주인 검사가 커피 한 잔 타주고 수사를 봐주고 무마시켰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녹취 전체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네. 그 다음날 후속 보도를 했던 MBC도 사과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2월 21일 JTBC 보도 이후 수석 대변인 등의 브리핑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커피 한 잔으로 사건을 봐준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주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윤석열 게이트 등으로 온갖 논평들을 쏟아가면서 정치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3월 6일 뉴스타파 보도 이후 대통령 선거 때까지 민주당이 했던 수많은 거짓, 가짜 뉴스에 기반한 논평과 브리핑, 정치 공세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던 일에 대한 주장을 했던 일에 대한 사과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한 이런 방구 얘기 없이 모든 것들을 정권 탓으로 회피하게 되는 건 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도 잊어버린 행태라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금 전에 검찰 조사 종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조서 열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1시간 50분 정도 검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진술 조서에 사인을 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일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